안녕하세요, 흑수저독입니다. 오늘은 쿨러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존스보의 CR2000 GT 제품입니다. 언박싱도 해보고 이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쿨러들과는 다르게 꾸며져 있지 않고 이렇게 무지 박스에 그림 있고 이름 있고 간단하게 스펙이 적혀 있는 정도고요.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이제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부품 박스고,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러, 이제 리모컨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쪽에는 이제 쿨러가 들어있는데요. 쿨러를 보시게 되면은 듀얼 타워 쿨러인데, 듀얼 타워 쿨러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몸통 두 쪽 다 RGB를 지원을 하고요. 팬 같은 경우는 전면 팬만 RGB를 지원을 합니다. 가운데에 낀 팬은 그냥 일반적인 팬이고요. 방열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얇은 모습이고 높이는 149mm가 되고,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는 구리 히트파이프가 6개가 적용되어 있네요.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V RGB를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5V 헤더가 없는 경우를 위해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팬에서 나오는 이제 5V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을 하고, 반대쪽은 파워에서 나오는 SATA 아이디어를 연결을 하게 되면 리모컨 버튼으로 색상 변경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작게 핀을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에서 나오는 이제 리셋 스위치를 꼽아주게 되면 리모컨 스위치 대신에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색상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식 자석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건 이제 이 리모컨을 케이스에 붙일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봉된 써멀 그리스를 보시게 되면 좀 작은 주사기 타입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보단 낫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쿨러에서 가운데 팬을 풀어주세요. 핀을 제껴서 빼주시면 되겠죠. 이 가운데에 이제 고정하는 나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빼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백플레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AMD라고 적힌 글자가 보이는 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장 긴 나사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나사 같은 경우는 AM4 소켓 기준으로 이 삐죽 나온 부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링을 사용해 가지고 그 위치에 이제 고정을 시켜 주면 됩니다. 네 쪽 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메인보드를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전에 기존에 달려있는 백플레이트를 제거해 주세요. 이건 언젠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새로 만든 백플레이트를 구멍에 맞게 잘 넣어 주시고요. 넣으셨으면 이 둥글고 긴 타원형에 이거를 하나씩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고 작은 걸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9세대를 기준으로 백플레이트를 인텔이 보이는 방향에서 3개의 구멍 중에 가운데 놓고 똑같이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 라이젠보다 긴 걸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쿨러를 달기 전에 램은 미리 다 장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쿨러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1번부터 3번 슬롯까지 다 가려지기 때문에 먼저 장착을 해놔야 나중에 불편한 일이 없어지겠죠. 전면팬을 떼든지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써머를 짜주시고요. 쿨러 뒷면에 이제 스티커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고 그대로 나사에 잘 맞춰서 올려놓고 이제 쪼아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양쪽을 다 적당히 장력을 주면서 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안 돌아갈 때까지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됐으면 다시 가운데 펜을 다시 고정해주면 되겠죠. 일단 쿨러 장착은 다 끝나고요. 이제 선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난잡하게 돼 있죠. RGB 커넥터와 Y 케이블로 연결된 펜 커넥터가 있습니다. 펜 커넥터는 메인보드 CPU 펜에 바로 꽂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RGB의 경우는 메인보드가 5V 헤더를 지원을 한다면 그냥 이대로 꽂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마개를 빼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부분은 진짜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선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깔끔하기도 하고요. 보드를 케이스에 달기 전에 램 호환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튜닝 램이 아닌 경우는 풀뱅크 장착에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사 오피셜로는 1번부터 3번 슬롯까지는 튜닝 램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전면펜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한 칸 위로 옮겨주시면 장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튜닝램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해야겠죠. 먼저 묶인 걸 다 풀어 놓으라고 했던 컨트롤러를 이제 케이스마다 저런 구멍이 있잖아요. 저런데 이렇게 넘겨 주시고 메인보드를 장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장착하셨으면 케이스 뒤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선이 나와 있겠죠. 그럼 ID SATA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반대쪽은 RGB를 안 바꾸고 그냥 쓸 거다 하는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그냥 선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색깔을 바꾸고 싶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러를 이런 식으로 넘기셔 가지고 스티커 자석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방법이 있겠죠. 이 경우는 오픈 케이스나 옆판이 여닫이 자석으로 된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일이 나사를 풀고 옆판을 열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 아주 상당한 큰 불편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핀 부분에 CPU 케이스선에서 리셋 버튼 이렇게 끼우시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냥 짱 받기만 하면은 리셋 버튼을 눌러서 색상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은 잘 쓸 일도 없고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껐다 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옆판을 여는 것보다야 훨씬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 작업은 메인보드가 5V RGB 헤더가 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전원 버튼을 넣어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RGB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편이죠. 그리고 리셋 버튼에 연결을 해놨으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여러가지 모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5V를 지원하는 경우는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빛 밝기나 색깔 등을 더 세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세세한 조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화려한 여러가지 색들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5V 헤더가 있는 메인보드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정리입니다. 존스보 CR2000 GT 제품이었고요. 듀얼 타워 중에 가장 저렴하고 화려한 RGB를 갖고 있습니다. 성능은 중상급 수준의 쿨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더해서 나사 장력이 좋아서 택배 배송 중에 묵복기도 안 되는 쿨러 중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적용된 펜이 품질이 좋지는 않아 가지고 플루드가 걸리면은 솜이 꽤 있는 편이고요. 램 호환성에서도 또 단점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제발.